차가운 도시의 밤 공기가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감싸는 고급 레스토랑. 그 꼭대기층 창가에 서유아가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하얀 리넨 냅킨의 가장자리를 무의식적으로 매만지고 있었다. 평소의 그녀라면 지금쯤 퇴근 후 편안한 옷차림으로 집에서 데이터 분석 보고서를 검토하거나 조용히 책을 읽고 있을 시간이었다. 하지만 오늘 밤 그녀는 서유아가 아니었다. 그녀는 화려하고 사교적인 마케팅팀의 김지은, 바로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야만 했다. 지은의 옷장에서 빌려 입은 실크 블라우스는 어색했고, 평소에는 바르지 않는 붉은 립스틱은 마치 가면처럼 느껴졌다. 딱 한 번만, 유하야, 제발. 몇 시간 전 지은은 거의 울상이 되어 그녀의 손을 붙잡고 애원했다. 부모님이 주선한 절대 거절할 수 없는 맞선 자리. 상대는 IT 업계의 신화로 불리는 이노베이트 코프의 젊은 CEO 강태무. 하지만 같은 날 지은에게는 더 중요하고 재미있는 파티가 있었다. 유아는 지은에게 갚아야 할 작은 빚이 있었고, 그 약점은 결국 그녀를 이 어색한 자리로 내몰았다. 그냥 적당히 앉아 있다가 재미없는 척하고 와. 그 사람도 엄청 까다로워서 1시간도 안 돼서 끝날 거야. 지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약속 시간인 7시가 되자 레스토랑 입구에 한 남자가 나타났다.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맞춤 정장, 군더더기 없는 실루엣, 그리고 주변의 모든 소음을 단숨에 집어삼킬 듯한 차가운 존재감. 강태무였다. 그는 약속된 테이블로 걸어오면서 짧게 주변을 훑었다. 그의 시선이 유에게 닿았을 때 아주 찰나였지만 그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지는 것을 그녀는 놓치지 않았다. 아마도 지은의 프로필 사진 속 화려한 모습과 지금 눈앞에 단정한 여자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 때문일 것이다. 유아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느낌이었다. 강태무는 자리에 앉으며 형식적인 목례를 건넸다. 김지은 씨 되십니까? 강태무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그의 인상만큼이나 낮고 건조했다. 대화는 예상대로 흘러갔다. 취미가 무엇인지, 주말에는 주로 무얼 하는지, 좋아하는 영화 장르는 어떤 것인지. 마치 잘 짜인 각본을 읽는 것처럼 영혼 없는 질문들이 오갔다. 유아는 지은이라면 했을 법한 대답들을 최대한 떠올리며 연기했다. 쇼핑을 좋아해요. 친구들과 예쁜 카페에 가는 것도요. 그녀 스스로도 어색해서 견딜 수 없는 대답들이었다. 강태무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고개를 끄덕일 뿐, 더 이상의 질문으로 대화를 이끌어가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침묵이 흐르는 순간이 잦아졌다. 유아는 차라리 빨리 이 시간이 끝나기만을 바랐다. 강태무는 와인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그의 시선은 창밖의 야경을 향해 있었지만 그 무엇에도 흥미를 보이지 않는 듯 공허했다. 그는 분명 이 자리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고 있을 터였다. 유아는 지은의 부탁을 들어준 것을 후회하기 시작했다. 이건 단순히 어색한 자리를 대신 나와주는 수준이 아니었다. 마치 정체를 숨긴 스파이가 되어 적진 한가운데서 고문을 당하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진짜 모습, 데이터와 논리, 명확한 사실들로 가득 찬 세계가 그리웠다. 그때 강태무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그는 잠시 양해를 구하고 화면을 확인했다. 그의 얼굴에 처음으로 감정이라 할 만한 것이 스쳤다. 미세하지만 분명한 짜증과 답답함이었다. 그는 짧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미안합니다. 회사에 약간의 문제가 생긴 모양입니다. 그는 의례적인 사과를 건넸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완전히 이곳을 떠나 있었다. 유아는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했다.
이대로라면 10분 안에 이 지옥 같은 저녁 식사가 끝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녀는 최대한 무심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강태무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대신 혼잣말처럼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신규 AI 플랫폼의 시장 침투 교착 상태라. 데이터는 완벽한데 예측 모델이 계속 빗나가고 있어. 그건 의도된 질문이 아니었다. 그저 머릿속을 가득 채운 문제를 무심코 입 밖으로 꺼낸 것에 불과했다. 그러나 그 한마디는 서유아의 세계를 관통하는 열쇠와도 같았다. 데이터, 예측 모델. 그녀가 지난 5년간 매일같이 씨름해온 분야였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가면을 잠시 잊고 입을 열었다. 혹시 그 예측 모델의 데이터 소싱 단계에서 확증 편향이 있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순간 레스토랑의 모든 소음이 멎는 듯 했다. 강태무의 고개가 번개처럼 돌아와 그녀를 향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창밖의 야경이나 와인잔을 향하고 있지 않았다. 처음으로 그는 김지은이라는 이름의 여자, 바로 눈앞의 서유아를 제대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당혹감과 함께 날카로운 지성이 번뜩였다. 확증 편향이라 말씀해 보시죠. 그는 몸을 테이블 쪽으로 기울이며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집중력을 보였다. 방금 전까지 지루함에 몸부림치던 비즈니스맨은 사라지고 눈앞의 문제에 파고드는 승부사만이 남아있었다. 유아는 아차 싶었다. 마케팅팀의 김지은이 할 만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게다가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그녀 안의 분석가로서의 본능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만약 초기 가설 설정 단계에서 특정 사용자 그룹을 잠재 고객으로 너무 확고하게 정의했다면 모델은 그 가설을 지지하는 데이터만을 우선적으로 학습하게 됩니다. 결국 모델은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보여주는 거울이 되죠. 전형적인 지이고, 즉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녀의 설명은 명료하고 논리 정연했으며 문제의 핵심을 꿰뚫고 있었다. 강태무는 팔짱을 끼고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상대를 평가하는 냉담한 시선이 아니었다. 마치 흥미로운 연구 대상을 발견한 학자처럼 지적인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래서 김지은 씨라면 이 교착 상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그는 의도적으로 그녀의 가짜 이름을 불렀다. 그것은 일종의 시험이었다. 그녀가 정말로 깊이 있는 통찰력을 가진 사람인지 아니면 어디서 주워들은 풍거를 읊는 것뿐인지 확인하려는 듯했다. 유아는 잠시 망설였다. 더 깊이 들어가면 정체가 탄로날 위험이 커졌다. 하지만 동시에 눈앞에 이 남자가 던진 지적인 도전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냅킨을 집어들고 가방에서 작은 펜을 꺼냈다. 해결책이라기보다는 접근 방식의 전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냅킨 위에 간결한 다이어그램을 그리기 시작했다. 기존의 타겟 중심 데이터 수집이 아닌 비정형 데이터, 예를 들어 소셜미디어의 버즈나 경쟁사 제품에 대한 불만사항 같은 노이즈로 분류됐던 데이터들을 재분석하여 잠재적 수요층의 숨겨진 패턴을 역으로 찾아내는 겁니다. A/B 테스트를 동시에 여러 가설 그룹에 적용해서 가장 유의미한 반응을 보이는 세그먼트를 찾아내는 거죠. 그녀의 펜 끝에서 그려지는 논리의 흐름을 따라가던 강태무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것은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었다. 데이터 분석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실무 경험 없이는 나올 수 없는 날카롭고 정제된 전략이었다. 그는 마케팅팀 직원이, 그것도 프로필상으로는 화려한 사교 활동을 즐기는 사람이 이런 수준의 분석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 눈앞의 여자는 분명 프로필 속에 김지은이 아니었다. 혹은 김지은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사람이거나
유한은 냅킨 위에서 펼치던 자신의 논리에 심취했다가 문득 강태무의 뚫어질 듯한 시선을 느끼고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황급히 뇌 펜을 내려놓았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IT 관련 기사를 좀 읽는 걸 좋아해서요. 그냥 제 짧은 생각입니다. 그녀는 어색하게 웃으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변명은 강태무의 귀에 들리지 않았다. 그는 유하가 그린 다이어그램이 담긴 냅킨을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다. 이 여자는 누구일까? 왜 이런 능력을 숨기고 있었을까? 저녁 식사는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강태무는 더 이상 개인적인 질문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IT 산업의 미래, 데이터 주권 문제, 양자 컴퓨팅의 상용화 가능성 같은 무거운 주제들을 던졌다. 그리고 유한은 자신이 김지은이라는 사실을 잊은 채 그의 질문에 막힘없이 자신의 견해를 펼쳐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맞선 남녀의 대화가 아닌 두 명의 뛰어난 지성이 벌이는 치열한 지적 탐색전이 벌어지고 있었다. 유한은 이 시간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랜만에 느끼는 지적인 희열에 빠져들었다.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도 모르게 레스토랑의 마감 시간이 다가왔다. 강태무는 웨이터가 다가와 정중하게 알리기 전까지 시간을 인지하지 못했다. 그는 아쉬운 표정을 숨기지 않은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 정말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김지은 씨. 그는 냅킨을 조심스럽게 접어 자신의 재킷 안주머니에 넣었다. 그 행동은 유하의 심장을 철렁하게 만들었다. 자신의 정체가 담긴 증거물이 적의 손에 넘어간 듯한 기분이었다. 그녀는 그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레스토랑을 나와 차가운 밤 공기를 맞으며 유한은 비로소 현실로 돌아왔다. 그녀는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다. 지은이 부탁한 재미없는 척하기는 완벽하게 실패했다. 오히려 강태무라는 남자에게 김지은이라는 이름으로 잊을 수 없는 인상을 남겨버렸다. 그녀는 그를 다시는 볼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랐다. 이 위험한 남자의 호기심에서 최대한 멀리 도망쳐야 했다. 그녀는 서둘러 택시를 잡아탔고 강태무의 시야에서 사라지는 순간까지 안도의 한숨을 내쉬지 못했다. 같은 시간 홀로 남은 강태무는 떠나가는 택시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언제나처럼 무표정했지만 눈빛만큼은 이전과 확연히 달랐다. 지루하고 의미 없던 사교 행사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흥미로운 미스터리 중 하나로 변해 있었다. 그는 재킷 안주머니 속 냅킨을 가볍게 두드렸다. 그 안에 담긴 것은 단순한 다이어그램이 아니었다. 그것은 김지은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보석처럼 빛나는 지성의 편린이었다. 그는 나지막이 읊조렸다. 김지은, 생각보다 아주 훨씬 더 재미있는 사람이었군. 그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거의 보이지 않는 미소가 떠올랐다. 다음 날 아침 이노베이트 코프의 CEO 사무실은 이른 시간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강태무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서울의 심장을 내려다보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도시의 풍경이 아닌 손에 들린 작은 냅킨에 고정되어 있었다. 어젯밤의 대화, 그리고 김지은이라는 이름의 여자가 남긴 지성의 흔적. 그의 머릿속은 온통 그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평소에 그라면 단 한 번의 만남으로 누군가를 이토록 곱씹는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이런 변화가 낯설면서도 참을 수 없는 호기심에 휩싸였다. 그는 비서에게 인터컴으로 지시했다. 퓨처테크 마케팅팀의 김지은 씨.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공식적인 자료를 지금 당장 내 책상 위로 가져와. 그의 목소리에는
드물게도 조급함이 묻어났다. 몇 분 지나지 않아 잘 정리된 파일이 그의 앞에 놓였다. 파일의 첫 장에는 활짝 웃고 있는 김지은의 사진이 있었다. 화려한 파티를 배경으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 전형적인 외향인의 모습. 이력서에는 커뮤니케이션학 전공, 소셜미디어 캠페인 성공 사례, 브랜드 이벤트 기획 등의 경력이 나열되어 있었다. 강태무의 미간이 좁혀졌다. 파일 속 정보는 그가 어젯밤 만났던 여자와 그 어떤 연결고리도 보여주지 않았다. 데이터의 확증 편향을 논하고 비정형 데이터의 역추적을 제안하던 그 날카로운 분석력의 소유자가 이 파일 속의 인물과 동일인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웠다. 모순이었다. 하지만 강태무는 쉽게 단정짓는 사람이 아니었다. 어쩌면 그녀는 의도적으로 자신의 진짜 능력을 숨기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는 이 역설적인 상황에 더욱 강하게 끌렸다.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라도 그는 그녀를 다시 만나야만 했다. 강태무는 즉시 행동에 나섰다. 그는 전략기획팀을 호출하여 퓨처테크와의 공동 프로젝트 초안을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표면적인 명분은 완벽했다. 이노베이트 코프의 AI 기술과 퓨처테크의 방대한 사용자 데이터를 결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 업계의 판도를 바꿀 만한 거대한 프로젝트였다. 하지만 그의 진짜 속내는 단 하나, 김지은을 다시 만날 합법적인 기회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는 프로젝트 제안서에 이례적인 조항을 추가했다. 본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양사의 데이터 분석팀과 마케팅팀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임. 이것은 그녀를 회의실로 끌어내기 위한 정교한 그물이었다. 한편 퓨처테크의 데이터 분석실에서 서유하는 평온을 되찾고 있었다. 그녀는 복잡하게 얽힌 숫자와 코드 속에서 안정을 느끼는 사람이었다. 어젯밤의 아찔한 일탈은 그저 악몽 같은 해프닝으로 잊어버리려 애쓰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이노베이트 코프의 CEO 강태무가 직접 주도하는 대규모 협력 프로젝트 제안 소식이 회사 전체에 번개처럼 퍼져나갔다. 모두가 전례 없는 기회라며 흥분했지만 유하의 심장은 차갑게 가라앉았다. 올 것이 왔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녀를 덮쳤다. 아니나 다를까 점심시간이 되자마자 김지은이 거의 비명을 지르며 그녀에게 달려왔다. 유하야, 대박 사건이야. 이노베이트 코프 CEO가 글쎄 나를 이번 프로젝트에 콕 집어서 지목했대. 지은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방방 뛰었다. 그녀는 유하가 자신의 지시대로 지루하고 재미없는 여자 연기를 완벽하게 해낸 덕분에 강태무가 오히려 자신에게 신비감을 느끼고 반했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유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친구의 순진한 기쁨 앞에서 자신이 저지른 실수의 무게가 얼마나 거대한지를 깨닫고 있었다. 운명의 프로젝트 킥오프 미팅 날이 밝았다. 유하는 데이터 분석팀의 일원으로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팀장은 그녀의 뛰어난 실력을 알고 있었기에 이 중요한 프로젝트에 그녀를 배정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그리고 회의실의 반대편, 마케팅팀 자리에는 한껏 멋을 낸 김지은이 잔뜩 기대에 부푼 얼굴로 앉아 있었다. 유아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다른 팀원들 뒤로 몸을 숨기며 노트북 화면만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제발 그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기를. 회의 시간이 되자 회의실 문이 열리고 강태무가 들어섰다. 그의 등장만으로도 실내의 공기가 달라졌다. 그는 가볍게 목례하며 회의 테이블을 천천히 훑었다. 그의 시선은 정확히 김지은을 찾고 있었다. 마침내 그의 눈이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드는 진짜 김지은에게 닿았다. 그는 아주 잠깐 예의 바르지만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까딱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계속해서 움직였다. 마침내 데이터 분석팀 구석에 앉아있는 서유아를 발견했다. 찰나의 순간 두 사람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유아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에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강태무의 이마에 미세한 주름이 잡혔다. 그는 혼란스러웠다. 어젯밤 자신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했던 그 조용하고 강렬한 눈빛. 그 눈빛은 지금 고개를 숙인 저 데이터 분석가의 것이었다. 하지만 자신의 앞에 앉아 환한 미소를 보내고 있는 여자의 이름이 김지은이었다. 그는 일단 자신의 혼란을 감추고 회의를 시작했다. 프로젝트의 개요를 설명하는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침착하고 냉정했지만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퍼즐 조각들로 가득 차 있었다.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이 끝나고 강태무는 본격적인 탐색을 시작했다. 그는 몸을 돌려 마케팅팀을 향해 질문을 던졌다. 그의 시선은 분명 김지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김지은 씨, 초기 사용자 확보 전략과 관련하여 비정형 데이터의 감성 분석을 어떻게 활용하여 우리의 타겟 고객층 가설을 정교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마케팅 질문이 아니었다. 어젯밤 냅킨 위에서 나눴던 대화의 연장선상에 있는 깊이 있는 이해를 요구하는 질문이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김지은에게 쏠렸다. 그녀는 완전히 당황했다. 비정형 데이터, 감성 분석, 그녀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횡설수설하기 시작했다. 아, 네, 그건 저희의 바이럴 마케팅과 시너지 효과를 내서 인게이지먼트를 높이는 방향으로 의미 없는 마케팅 용어들만 나열할 뿐 질문의 핵심과는 전혀 상관없는 동문서답이었다. 회의실에는 싸늘하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녀의 팀장은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유하의 팀장이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듯 유하에게 눈짓을 보냈다. 프로젝트 전체가 시작부터 삐걱거릴 수는 없었다. 그리고 친구가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는 것을 참아볼 수도 없었다. 유하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데이터 분석팀의 역할은 김지윤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마케팅 전략의 근거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일단 지은의 발언을 존중하는 듯한 태도를 취했다. 그리고 말을 이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소셜미디어상의 특정 키워드에 대한 긍정 부정 감성 지수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잠재 고객들이 현재 어떤 기능에 가장 큰 불만을 느끼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마케팅팀에 전달하면 그 불만 사항을 해소해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훨씬 정교한 타겟 광고 메시지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유하의 설명이 끝나자 회의실의 무거운 공기가 조금 풀리는 듯했다. 그녀의 답변은 명쾌했고 즉각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으며 동시에 당황한 마케팅팀의 체면을 세워주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강태무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다. 그의 시선은 이제 김지은을 완전히 벗어나 오직 서유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바로 저 목소리, 저 논리, 저 통찰력. 어젯밤 그를 사로잡았던 모든 것이 바로 저 여자에게서 나오고 있었다. 이제 퍼즐은 더욱 명확해졌다. 이름표는 김지은에게 붙어 있지만 그가 찾던 뇌는 다른 곳에 있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일까? 두 사람은 어떤 관계일까? 그는 의도적으로 유에게 다시 질문을 던졌다. 서유아 씨, 맞습니까? 방금 제안한 분석 모델을 구현하는데 예상되는 기술적 난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일부러 그녀의 이름을 확인하듯 불렀다. 유아는 피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담담하게 그의 질문에 답했다. 자연어 처리의 정확도 문제, 데이터 수집 범위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이슈 등 그녀는 예상되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 방안까지 막힘없이 설명했다. 그녀가 말을 할수록 강태무의 확신은 더욱 굳어졌다. 그가 찾던 사람은 바로 이 여자, 서유하였다. 회의는 계속되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다. 그는 김지은과 서유하, 두 여자를 번갈아 보았다. 한 명은 밝고 화려했지만 텅 비어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조용하고 수수했지만 깊이를 알 수 없는 지성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차가운 얼굴 뒤로 거대한 의심과 참을 수 없는 호기심의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위험한 연극의 막이 올랐음을 회의실에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공동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서유아는 자신의 본래 모습을 되찾았다. 그녀를 둘러싼 거짓말의 껍질은 잠시 잊고 오직 데이터라는 진실만을 마주했다. 이노베이트 코프에서 넘어온 방대한 양의 원시 데이터는 그녀에게 마치 미지의 대륙과도 같았다. 다른 분석가들이 그저 숫자의 나열로 보고 지나치는 곳에서 그녀는 누구도 발견하지 못한 의미 있는 패턴과 숨겨진 상관관계를 찾아냈다. 그것은 그녀에게 주어진 일이자 가장 큰 희열이었다. 강태무의 존재가 주는 불안감은 여전했지만 그가 던져준 이 거대한 도전 과제 앞에서만큼은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다. 강태무는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점검한다는 명목으로 퓨처테크의 프로젝트팀 사무실을 수시로 드나들었다. 그의 방문은 예고 없이 이루어졌고 올 때마다 공식적인 보고 라인을 건너뛰고 실무팀, 특히 서유아가 있는 데이터 분석팀으로 직행했다. 그는 멀찍이 서서 마치 한 마리의 맹수처럼 조용히 그녀를 관찰했다. 복잡한 코드가 가득한 모니터에 깊이 몰두한 그녀의 옆모습, 팀원들과 간결하지만 핵심을 찌르는 대화를 나누는 모습, 그 모든 것이 그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그는 일부러 회의 때마다 그녀에게 가장 어렵고 복잡한 질문을 던졌고 그녀는 단 한 번도 그를 실망시키지 않았다. 이 프로젝트의 퓨처테크 측 총괄 책임자는 박성준 이사였다. 그는 사내 정치에 능하고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물이었다. 그는 이번 이노베이트 코프와의 협력 프로젝트를 자신의 경력에 활용 점정을 찍을 절호의 기회로 여겼다. 처음에는 서유아라는 직원을 그저 일을 꽤 잘 처리하는 수많은 부하 직원 중 한 명으로만 생각했다. 그녀의 분석 보고서가 다른 팀원들의 것보다 월등히 뛰어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저 자신의 실적을 빛내줄 유용한 도구 정도로만 여겼다. 하지만 강태무의 비정상적인 관심이 서유에게 집중되면서 박성준의 심기는 점점 불편해졌다. 강태무는 프로젝트의 총책임자인 자신을 건너뛰고 일가의 분석가인 서유하와 직접 대화하는 것을 선호했다. 이것은 그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입혔고 프로젝트에 대한 자신의 통제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게 했다. 게다가 서유아가 내놓는 날카로운 분석들은 종종 자신이 주도하던 방향이 틀렸음을 증명하곤 했다. 이노베이트 코프의 CEO 앞에서 자신의 무능함이 드러나는 듯한 기분은 그를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다. 결정적인 사건은 프로젝트 초기 방향성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터졌다. 박성준의 팀이 제안한 전략은 기존의 성공 사례를 답습하는 안전하지만 혁신이 없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서유아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치명적인 결함을 발견했다. 시장 환경이 미묘하게 변하고 있었고 기존의 방식으로는 단기적인 성과는 낼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이 사실을 자신의 팀장에게 보고했고
팀장은 사안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다음 전체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이 정보는 박성준의 귀에도 들어갔다. 일개의 분석가가 자신이 공들여 세운 전략의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심지어 그 내용이 강태무 앞에서 발표될 것이라는 사실에 그는 모욕감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자 자신의 입지를 흔들려는 시도로 받아들였다. 그는 서유아가 더 이상 성장하기 전에 그녀의 날개를 꺾어버려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는 회의가 열리기 전 은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분석 데이터에 교묘한 함정을 파놓고 그녀의 주장이 사소하고 편협한 시각에서 비롯된 것처럼 보이게 할 준비를 마쳤다. 양사의 임원들이 모두 참석한 중요한 회의날, 유하의 팀장이 조심스럽게 새로운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발표하기 시작했다. 박성준의 초기 전략이 가진 잠재적 위험성을 설명하려는 순간 박성준이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끊고 나섰다. 팀장님, 잠시만요. 물론 세부적인 데이터를 검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숲을 봐야지 나무 하나하나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그는 교묘하게 유하의 분석을 사소한 디테일로 폄하하며 그녀가 거시적인 안목이 부족한 실무자라고 넌지시 비난했다. 그는 온갖 경영학 용어를 섞어가며 논점을 흐리고 자신의 권위를 다시 세우려 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박성준의 페이스대로 흘러가는 듯 했다. 유하의 팀장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때 줄곧 침묵을 지키던 강태무가 입을 열었다. 서유아 씨. 그의 낮은 목소리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됐다. 덧붙일 의견 있습니까? 그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닌 기회였다. 유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박성준의 발언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자신의 노트북을 중앙 스크린에 연결했다. 화면에는 복잡한 숫자나 그래프가 아닌 누구라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단순하고 명확한 데이터 시각화 자료가 나타났다. 이것은 박 이사님께서 제안하신 전략 A야와 저희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전략 B를 각각 6개월간 시뮬레이션 했을 때의 예상 손익 분기점 변화 추이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차분했다. 전략 A는 초기 3개월간은 안정적인 수익을 보이지만 4개월 차부터 급격한 이탈률 증가로 인해 막대한 마케팅 비용 손실을 야기합니다. 반면 전략 B는 초기 진입은 다소 느리지만 핵심 고객층의 충성도를 확보하여 장기적으로 훨씬 높은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설명에는 어떠한 감정이나 비난도 섞여 있지 않았다. 오직 냉정한 데이터와 논리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회의실에는 정적이 흘렀다. 박성준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다. 유하의 명백한 데이터 앞에서 그가 내세웠던 거시적 안목이라는 말은 공허한 변명처럼 들렸다. 강태무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군요. 박 이사님, 서유아 씨 팀이 제안한 전략 B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효율성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이니까요. 강태무의 이 한마디는 박성준에게 공개적인 망신을 안겨주었다. 박성준은 자리로 돌아와 앉으며 유하를 향해 싸늘한 시선을 보냈다. 그 눈빛 속에는 더 이상 단순한 짜증이 아니었다. 반드시 제거해야 할 적을 향한 깊은 적의가 담겨 있었다. 회의가 끝난 후 유하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이제 강력한 적을 만들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가 장비를 챙기고 있을 때 강태무가 다가왔다. 그의 눈에는 칭찬과 함께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담겨 있었다. 오늘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침착함을 잃지 않는 것도 대단하군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마치 혼잣말처럼 물었다. 그런데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군요. 서유아 씨 같은 인재가 왜 아직 평사원으로만 있는지. 그의 질문은 공기 중에 흩어지지 않고 유하의 심장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 순간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간 박성준은 서유아의 인사기록 카드를 싸늘한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입에는 비릿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위협은 더 이상 숨어있지 않았다. 강태무는 혼란스러웠다. 그의 이성은 서유아라는 데이터 분석가가 자신이 찾던 지성의 소유자라고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 있는 공식적인 서류와 이름표는 모두 김지은을 가리켰다. 그는 어쩌면 김지은이라는 여자가 평범한 마케팅 직원이라는 가면 뒤에 상상을 초월하는 천재성을 숨기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그는 방해받지 않는 환경에서 그녀를 다시 한번 시험해보기로 결심했다. 그는 비서를 통해 퓨처테크 마케팅팀의 김지은에게 공식적인 저녁 식사를 제안했다. 명분은 프로젝트 관련 마케팅 전략 심층 논의였다. 이 소식은 퓨처테크 마케팅팀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모두가 김지은의 매력이 마침내 얼음 같던 CEO의 마음을 녹였다며 부러움과 질투가 섞인 시선을 보냈다. 김지은 역시 처음에는 하늘을 날아갈 듯 기뻤다. 강태무처럼 완벽한 남자가 자신에게 개인적인 관심을 보인다는 사실에 도취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초대장에 적힌 심층논의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차가운 공포로 변했다. 그녀는 강태무와 단둘이 앉아 심층 논의는커녕 5분도 대화를 이어갈 자신이 없었다. 지난번 회의에서의 굴욕적인 순간이 떠오르며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패닉에 빠진 지은은 또다시 유아를 찾아왔다. 이번에는 애원보다 거의 협박에 가까웠다. 서유아, 이건 다 너 때문이야. 네가 그날 밤 이상한 소리만 안 했어도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그녀는 모든 책임을 유에게 떠넘겼다. 이번에도 네가 날 도와줘야겠어. 그 사람이 무슨 질문을 할지,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전부 다 알려줘. 안 그러면 나 그냥 다 말해버릴 거야. 네가 내 대신 맞선 보러 나갔다고. 유아는 기가 막혔지만 동시에 자신의 어리석었던 선택을 후회했다. 이 위험한 연극을 시작한 것은 결국 자신이었기에 책임을 피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유하의 작은 오피스텔은 긴급 대책본부로 변했다. 유하는 강태무가 던질 만한 예상 질문 리스트를 만들고 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AI 시장 분석, 경쟁사 동향, 데이터 기반 마케팅의 미래까지. 그녀는 거의 소논문을 쓰는 수준으로 자료를 정리했다. 하지만 지은은 기본적인 용어조차 이해하지 못했다. 유아가 아무리 쉽게 설명하려 애써도 지은의 머릿속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유아는 깊은 죄책감에 시달렸다. 이것은 단순히 친구를 돕는 수준이 아니었다. 한 사람을 철저히 기만하고 동시에 지은의 얄팍함을 키워주는 공범이 된 기분이었다. 약속된 저녁 식사 전날까지 유하와 강태무는 회사에서 계속 마주쳤다. 그는 이제 노골적으로 그녀의 의견을 구했다. 그는 프로젝트의 핵심 데이터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항상 유하를 자신의 사무실이나 회의실로 불렀다. 두 사람만 남겨진 공간에서 그들의 대화는 언제나 불꽃이 튀었다. 서로의 논리적 허점을 파고들고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며 때로는 격렬하게 논쟁했다.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지성에 대한 깊은 존중과 감탄을 느꼈다. 한 번은 강태무가 모니터를 바라보던 그녀에게 툭 던지듯 말했다. 서유아 씨 같은 사람이 왜 전략기획팀이 아니라 분석실에 있는지 모르겠군. 당신의 통찰력은 여기서 썼기에는 너무 아까워. 그 말에 유하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가 주는 인정은 달콤했지만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기에 썼다. 마침내 운명의 저녁 식사날. 지은은 유아가 입혀준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머릿속에는 유아가 요약해준 족집게 답변들을 되뇌며 약속 장소로 향했다.
유한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레스토랑 근처 카페에서 노트북을 켜놓고 대기했다. 지은에게서 실시간으로 문자가 날아왔다. 그가 드디어 왔어. 너무 떨려. 첫 번째 질문. 지난번 회의 때 제안했던 감성 분석 모델의 구체적인 KPI 설정 방안을 묻고 있어. A 3번. 답변 맞지? 유한은 마른 침을 삼키며 미리 준비해둔 답변을 전송했다. 지은은 유아가 보내준 문자를 힐끗거리며 마치 대본을 읽는 로봇처럼 어색하게 답변을 읊었다. 강태무는 와인잔을 돌리며 그녀를 말없이 지켜보았다. 답변의 내용은 기술적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어떠한 영혼도, 열정도, 자신감도 담겨 있지 않았다. 첫 만남에서 느꼈던, 그리고 서유아와 대화할 때마다 느끼던 그 생생한 지성의 빛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그의 눈에 의심의 그림자가 짙어졌다. 그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질문을 던졌다. 그녀의 순발력을 시험하기 위한 함정이었다. 그런데 지은 씨, 처음 만났을 때 제2고 문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마치 체스 두는 것처럼 데이터의 다음 수를 예측해야 한다고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그때 그 비유가 아주 인상 깊었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건 유아가 쪽지에 적어주지 않은 그날 밤 즉흥적으로 했던 이야기였다. 지은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변했다. 체스? 데이터의 다음 수? 그녀는 무슨 말인지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다. 그녀는 당황해서 더듬거렸다. 아, 체스요. 제가 그런 말을 했었나요? 아마 제가 체스를 좀 좋아해서 그랬나 봐요. 완벽한 실패였다. 그 순간 강태무의 눈빛이 싸늘하게 식었다. 그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남은 식사 시간 동안 그는 지은의 가벼운 농담에 예의상 미소 지을 뿐 깊은 대화를 시도하지 않았다. 저녁 식사는 지은에게는 지옥 같은 시간이었고 강태무에게는 자신의 가설이 틀렸음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카페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유한은 지은에게서 온 마지막 문자를 보고 절망했다. 망했어. 그가 나를 바보 쳐다보듯 보고 있어. 나 어떡해. 거짓의 성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식사를 마치고 지은을 바래다 준 후 강태무는 차를 세우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마침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다. 첫 만남의 그 여자. 그녀의 번뜩이는 지성. 그리고 오늘 저녁 눈앞에 앉아있던 텅 빈 껍데기 같던 김지은. 사무실에서 마주치는 조용하지만 누구보다 날카로운 데이터 분석가 서유아. 그는 자신이 유령을 쫓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진짜는 처음부터 그의 눈앞에 있었다. 이름표 뒤에 가려져 있었을 뿐. 그는 분노보다 더 큰 지독한 배신감과 함께 그녀를 향한 더욱 강렬한 호기심에 휩싸였다. 그는 이제 진실을 밝혀내야만 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강태무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박성준 이사는 분노와 굴욕감에 휩싸였다. 서유하라는 존재는 이제 그의 커리어에 있어 가장 큰 위협이었다. 그녀의 능력을 직접 공격하는 것은 강태무의 신임을 받는 그녀를 더욱 돋보이게 할 뿐이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더 교활하고 은밀한 방법을 선택했다. 그녀의 능력이 아닌 그녀의 결과물을 오염시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 그는 서유아가 현재 담당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즉 고객 이탈 예측 모델을 목표로 삼았다. 그는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라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심야 시간에 프로젝트 서버에 접근할 권한을 얻어냈다. 어둠이 내려앉은 텅 빈 사무실. 그는 자신의 직속 부하의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서유아가 사용하는 핵심 데이터 소스에 접근했다. 그는 단순한 오류를 심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다. 대신 데이터의 본질적인 특성을 왜곡하는 정교한 조작을 가했다.
이 조작은 당장은 드러나지 않지만 몇 주 후 서유아의 예측 모델이 터무니없이 부정확하고 치명적인 결과를 내놓도록 설계되었다. 그는 자신의 흔적을 지우고 이 모든 실패의 원인이 서유아의 무능과 태만인 것처럼 보이게 할 디지털 함정을 완벽하게 파놓았다. 며칠 후 서유아는 완성된 예측 모델의 결과를 팀에 발표했다. 모델은 특정 기능에 대한 사용자 참여도가 예상을 뛰어넘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결과에 고무된 퓨처테크의 경영진은 해당 기능에 막대한 자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박성준은 회의 석상에서 대담하고 훌륭한 예측이라며 공개적으로 그녀를 칭찬했다. 그것은 그녀를 더 높은 곳으로 올려 더 아프게 떨어뜨리려는 악랄한 찬사였다. 강태무는 여전히 그녀의 정체에 대한 의문을 풀지 못한 채였지만 그녀의 예측이 비정상적으로 낙관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하지만 조작된 데이터는 그녀의 주장을 완벽하게 뒷받침하고 있었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며칠이 지난 늦은 밤, 유아는 최종 검토를 위해 원시 데이터 스트림을 다시 한번 훑어보고 있었다. 바로 그때 그녀의 눈에 거의 인지할 수 없을 만큼 미세한 변칙성이 포착되었다. 그것은 모델의 예측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아주 사소하지만 치명적인 데이터의 흐름이었다. 99%의 분석가라면 그냥 지나쳤을 노이즈. 하지만 완벽을 추구하는 그녀의 직관과 집요함이 경고등을 켰다. 무언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 등골을 타고 차가운 식은땀이 흘렀다. 그녀는 자신이 누군가의 표적이 되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섣불리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확실한 증거 없이 소란을 피우는 것은 스스로를 히스테릭하고 무능한 사람으로 만드는 지름길이었다. 대신 그녀는 침묵 속에서 자신만의 조사를 시작했다. 그날 밤부터 그녀는 사무실에 남아 데이터의 생성부터 저장, 처리까지 모든 생명 주기를 역으로 추적했다. 서버 접속 로그, 데이터 버전 변경 이력, 백업 서버와의 교차 검증까지. 그녀는 며칠 밤을 새우며 거대한 데이터의 바닷속에서 단 하나의 오염원을 찾기 위해 사투를 벌였다. 마침내 그녀는 찾아냈다. 모두가 퇴근한 심야 시간, 고위급 관리자 계정으로 서버에 접속한 단 한 줄의 로그 기록. 접속 시간은 핵심 데이터셋이 마지막으로 수정된 시간과 정확히 일치했다. 계정의 주인은 박성준의 직속 부하였지만 접속 IP 주소는 박성준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사무실의 단말기를 가리키고 있었다.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그녀는 이제 자신을 옥죄어 오던 함정의 전체 그림을 똑똑히 볼 수 있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녀는 감정을 억누르고 냉정하게 다음 수를 생각했다. 박성준을 직접적으로 고발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었다. 교활한 그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두었을 것이 분명했고 결국 지저분한 사내 정치 싸움으로 번져 그녀만 상처 입고 끝날 터였다. 그녀는 정면 대결이 아닌 압도적인 실력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는 방법을 택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델을 위한 자가 교정 패치를 밤새워 코딩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최종 투자 결정 회의에서 그녀는 자신의 완벽한 방역을 선보일 준비를 마쳤다. 결전의 날 회의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박성준은 자신의 계획이 성공하리라 확신하며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마침내 발표를 위해 서유아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떨지 않고 침착하게 입을 열었다. 최종 투자 결정에 앞서 제 예측 모델에 대한 중요 업데이트 사항을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그녀는 스크린에 새로운 차트를 띄웠다. 추가적인 딥러닝 분석 결과 기존 소스 데이터에서 이전에 감지되지 않았던 미세한 데이터 변칙성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잠재적인 데이터 무결성 문제를 시사하는 이상 신호였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설명했다. 이에 저는 데이터 이상 신호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오염된 부분을 분리하여 예측 모델을 실시간으로 재보정하는 알고리즘을 추가했습니다. 스크린에는 수정된 예측 결과가 나타났다. 폭발적인 성장을 예측했던 그래프는 사라지고 훨씬 현실적이고 보수적인 성장 곡선이 그려져 있었다. 그녀는 박성준의 사보타주를 데이터 오염으로, 자신의 방역을 고도화된 모델의 자가 교정 능력으로 완벽하게 포장했다. 그녀는 박성준의 이름을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채 회사의 재앙적인 투자를 막아냈고, 동시에 자신의 능력을 다시 한번 증명해 보였다. 박성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자신의 완벽한 함정이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서유아의 능력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무대가 되어버렸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분노를 삭일 수밖에 없었다. 이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던 강태무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는 박성준의 눈에서 스쳐 지나간 당혹감과 분노를 놓치지 않았다. 데이터의 변칙성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명백한 공격이었다. 그리고 서유아는 그 공격을 막아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힘을 증명하는 기회로 바꿔버렸다. 그는 그녀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그녀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를 동시에 깨달았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질 때 강태무가 유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서는 그녀의 정체에 대한 혼란스러움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차가운 분노와 그녀를 지켜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그는 낮고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얘기 좀 합시다. 프로젝트 얘기는 아닙니다. 이제 게임의 판도는 바뀌었다. 개인적인 미스터리는 끝나고 위험한 기업 전쟁에 서막이 올랐다. 얘기 좀 합시다. 강태무의 낮은 목소리는 회의실의 소음을 뚫고 서유아의 귓가에 명확하게 박혔다. 그는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앞장서 걸었다. 유아는 마치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죄수처럼 묵묵히 그의 뒤를 따랐다. 그가 멈춘 곳은 인적이 드문 회사의 옥상 정원이었다. 차가운 밤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스쳐 지나갔다. 강태무는 도시의 야경을 등지고 서서 깊이를 알 수 없는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긴 침묵 끝에 질문이 아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밤 레스토랑에 나왔던 사람, 김지은 씨가 아니라 서유아 씨, 당신이었지.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다. 유아는 더 이상 변명하거나 도망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지은의 간절한 부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타로 나갔던 일, 그의 날카로운 질문에 자신도 모르게 본 모습을 드러냈던 일, 그리고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린 거짓말 때문에 지금까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일까지. 그녀는 어떤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다는 듯 진심을 담아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모든 건 제 잘못입니다. 프로젝트에서 제외하셔도 해고하셔도 어떤 결정이든 받아들이겠습니다. 강태무는 그녀의 고백을 듣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마침내 풀리지 않던 수수께끼를 해결했다는 안도감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다. 그는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대신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위험하게 가라앉았다. 개인적인 거짓말에 대한 분노는 나중 문제입니다. 그가 말했다. 지금 더 심각한 건 당신이 박성준 이사의 표적이 되었다는 사실이야. 오늘 회의에서 일어난 일은 명백한 공격이었어. 당신이 눈치채지 못했을 리 없겠지. 그의 말에 유아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가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유아에게 선택지를 주지 않았다. 지금 이 시점에서 진실이 밝혀지는 건 박 이사에게 당신을 공격할 더 좋은 빌미만 줄 뿐이야.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 그리고 박 이사를 처리할 때까지는 현재 상태를 유지한다.
김지은 씨는 얼굴 마담으로 앞에 세우고 모든 실무는 당신이 맡아. 그리고 당신의 안전은 내가 책임지지. 그것은 일방적인 통보였지만 유한은 거절할 수 없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상사와 부하 직원이라는 관계를 넘어 위험한 비밀을 공유한 공범이라는 기묘한 유대감이 형성되었다. 몇 주 후 프로젝트의 1단계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자 퓨처테크와 이노베이트 코프는 공동 기자회견 및 기념 파티를 열기로 결정했다. 언론과 투자자, 양사의 주요 임직원들이 모두 모이는 성대한 행사였다. 박성준은 이 자리가 자신의 공을 대외적으로 과시할 최고의 무대라고 생각하며 들떠 있었다. 그리고 프로젝트 마케팅의 성공을 이끈 얼굴로서 김지은 역시 헤드 테이블에 앉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유한은 행사장 구석, 다른 팀원들과 섞여 앉아 불안한 마음으로 화려한 무대를 바라보았다. 자신이 만든 거짓말이 가장 찬란한 조명 아래서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끔찍한 고문이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기자 간담회가 시작되었다. 강태무는 기조 연설자로 나서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시작을 알렸고 그의 옆에는 박성준과 김지은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지은은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와 자신에게 쏟아지는 시선에 극도로 긴장한 모습이었다. 잠시 후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한 IT 전문 기자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이번 프로젝트의 예측 알고리즘이 사용하는 데이터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한 것으로 압니다.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윤리적 문제와 그에 대한 기술적, 정책적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객석이 술렁였다. 매우 전문적이고 민감한 질문이었다. 강태무는 막힘없이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답변을 이어나갔다. 그리고 답변을 마무리하며 그는 계산된 미소와 함께 옆자리의 김지은에게로 마이크를 돌렸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적 안전장치가 실제 사용자들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또 신뢰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전략은 이번 프로젝트의 마케팅을 총괄하고 있는 김지은 씨께서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겁니다. 그의 행동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아무도 그의 숨겨진 의도를 눈치채지 못했다. 모든 카메라와 시선이 일제히 김지은에게로 향했다.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유아가 그 어떤 족집게 과외를 해주었더라도 이런 즉흥적이고 심층적인 질문에 답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입을 번긋거렸지만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다. 정적이 흘렀다. 길고 굴욕적인 침묵이었다. 행사장 곳곳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박성준은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즐기듯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 순간 유한은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판단했다. 무너져 내리는 친구의 모습, 그리고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한 프로젝트의 명예. 그녀의 팀장이 간절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유한은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섰다. 그녀는 근처 스태프에게 정중하게 마이크를 요청했다. 객석에 있던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죄송합니다만 마케팅 총괄 담당자님의 의견을 뒷받침할 기술적인 보충 설명을 제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장내를 가득 채울 만큼 단단하고 명료했다. 마이크를 건네받은 유한은 단숨에 상황을 장악했다. 그녀는 기자의 질문에 담긴 윤리적 딜레마를 정확히 짚어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들이 어떤 데이터 익명화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용자에게 데이터 사용 동의를 어떤 방식으로 투명하게 공개하고 선택권을 보장하는지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했다. 그녀의 답변은 논리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인간에 대한 따뜻한 고민까지 담겨 있었다. 좌중은 그녀의 연설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기자들은 무대 위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닌 객석의 그녀를 향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기 시작했다.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행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 언론, 투자자, 임원, 동료들은 깨달았다. 이 프로젝트의 진짜 뇌는 화려한 무대 위에 앉아있던 저 여자가 아니라 객석에서 조용히 서 있는 이름, 모를 분석가라는 사실을 모든 가면이 벗겨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유하의 얼굴을 하얗게 비추고 있었다. 무대 위 지은은 수치심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 박성준의 미소는 사라지고 경악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으로 유하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리고 강태무는 무대 가장 높은 곳에서 오직 서유하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수많은 질문과 분노, 그리고 숨길 수 없는 감탄이 담겨 있었다. 거짓 연극은 끝났고 이제 혹독한 대가를 치를 시간이었다. 기자회견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김지은은 울음을 터뜨리며 행사장 밖으로 뛰쳐나갔고 박성준 이사는 당황한 임원들 사이에서 사태를 수습하려 진땀을 흘리고 있었다. 서유아는 갑자기 자신에게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과 카메라 세례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바로 그때 강태무가 무대에서 내려와 그녀의 팔을 단단히 붙잡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경호원들에게 길을 트게 하고 혼란에 빠진 행사장을 유유히 빠져나와 그녀를 자신의 차에 태웠다. 차가 퓨처테크 건물을 벗어나 이노베이트 코프의 본사로 향하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강태무의 집무실에 도착해서야 그는 입을 열었다. 그의 시선은 더 이상 과거의 거짓말을 추궁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있었다. 박성준은 이제 당신을 공개적으로 자신을 모욕한 정적으로 간주할 거야. 그는 당신을 파멸시키기 전까지는 멈추지 않을 인간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프로젝트와 내 회사까지 위험에 빠뜨리는 짓도 서슴지 않겠지. 그의 목소리에는 사적인 감정이 배제된 오직 냉정한 전략가의 판단만이 담겨 있었다. 이것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두 회사의 명운이 걸린 전쟁이었다. 그는 유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제안했다. 나는 누구도 보지 못하는 패턴을 읽어내는 당신의 두뇌가 필요해. 당신은 박성준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고 그의 비리를 파헤칠 나의 힘과 자원이 필요하고 우리가 함께 싸우지 않으면 둘 다 패배하게 될 거야. 그것은 낭만적인 고백이 아닌 철저히 전략적인 동맹 제안이었다. 그 제안은 두 사람의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했다. 유아는 자신이 처한 위험을 알기에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공동의 적은 기만으로 시작되었던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강력한 신뢰 관계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그들의 협력은 즉시 시작되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강태무의 집무실에서 박성준이 퓨처테크 내에 구축해놓은 인맥, 그가 과거에 진행했던 프로젝트들, 그리고 그의 잠재적인 약점들을 지도처럼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강태무는 일반 직원이라면 절대 접근할 수 없는 수준의 기업 정보와 자료들을 유에게 제공했다. 유아는 자신의 분석 능력을 총동원하여 박성준이 교묘하게 숨겨놓은 비리의 흔적을 찾기 위해 방대한 양의 재무기록, 프로젝트 보고서, 내부 통신망 데이터들을 샅샅이 훑기 시작했다. 함께 일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은 서로가 최고의 파트너임을 깨달았다. 강태무는 기업의 권력 구조와 정치 역학을 꿰뚫어 보고 있었고 유아는 데이터 속에 숨겨진 진실의 조각들을 찾아내는데 천재적이었다. 때로는 의견 차이로 격렬하게 논쟁했지만 그 과정에서 서로의 능력에 대한 깊은 존중이 쌓여갔다. 한 번은 유하가 수백만 개의 거래 기록 속에서 아주 미세한 자금 흐름의 이상 패턴을 발견했다. 그녀가 그 의미를 설명하기도 전에 강태무는 그것이 박성준의 비자금 채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단숨에 간파했다. 무너졌던 신뢰는 이제 능력이라는 더 단단한 기반 위에서 재건되고 있었다. 끈질긴 추적 끝에 유아는 박성준이 과거에 담당했던 여러 프로젝트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재정적 비리 패턴을 찾아냈다. 아주 소액의 자금들이 정기적으로 베리타스라는 이름의 유령 회사로 흘러들어간 흔적이었다. 이것만으로는 그를 무너뜨릴 결정적 증거, 즉 스모킹건이 될 수는 없었지만 부패의 냄새를 풍기는 확실한 실마리였다. 그들은 베리타스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한편 공개적으로 굴욕을 당한 박성준 역시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유하의 능력을 공격할 수 없음을 깨닫고 그녀의 인격을 짓밟는 방식을 택했다. 그는 퓨처테크 내부에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서유아가 출세를 위해 강태무 대표를 유혹했다는 이야기, 일부러 친구인 김지은을 망신시켜 스포트라이트를 가로챘다는 이야기 등 확인되지 않은 추문들이 그녀를 괴롭혔다. 유아는 자신을 향한 비난과 수군거림에 엄청난 심리적 압박을 느꼈지만 곁에 있는 강태무를 생각하며 묵묵히 버텨냈다. 소문을 전해 들은 강태무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다. 그는 서유아를 이번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 자신에게 직보하는 특별 컨설턴트로 공식 임명했다. 이것은 그녀의 능력을 회사 전체에 다시 한번 공인하고 그녀를 자신의 직접적인 보호 아래 둔다는 공개적인 선언이었다. 그의 단호한 조치로 그녀를 둘러싼 소문들은 상당 부분 잦아들었다. 유아는 그의 행동에서 자신에 대한 깊은 신뢰를 느낄 수 있었다. 조사는 더욱 깊어졌다. 밤늦게까지 함께 자료를 분석하던 어느 날, 두 사람 사이에 잠시 개인적인 대화가 오갔다. 지친 유아가 이 모든 거짓말과 싸움에 대한 피로감을 털어놓았다. 그러자 강태무는 드물게도 자신의 속내를 드러냈다. 그는 과거 자신의 회사에서도 내부의 부패 때문에 아끼던 동료를 잃었던 경험을 이야기하며 박성준 같은 인물들을 왜 그토록 혐오하는지 설명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유대감은 단순한 전략적 동맹을 넘어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는 진정한 파트너 관계로 발전하고 있었다. 베리타스의 유령 회사의 실체를 쫓던 유하는 마침내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퓨처테크가 차세대 핵심 기술로 개발 중이던 중요 특허 기술의 소유권이 얼마 전 이 유령 회사로 은밀하게 이전된 서류를 찾아낸 것이다. 박성준은 단순히 회사 돈을 횡령하는 수준이 아니었다. 그는 회사의 미래를 통째로 훔치려는 거대한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이다. 유하는 떨리는 손으로 이 사실을 강태무에게 보여주었다. 두 사람은 동시에 깨달았다. 박성준의 가장 위험하고 마지막 공격이 임박했다는 것을. 권력투쟁은 이제 마지막 클라이맥스를 향해 치닫고 있었다. 박성준은 자신의 마지막이자 가장 대담한 수를 던졌다. 그는 이노베이트 코프의 강태무 대표를 포함한 양사의 최고위급 임원들을 소집하여 퓨처테크 본사에서 긴급 이사회를 개최했다. 안건은 공동 프로젝트 관련 중대 보안 사고 보고. 그가 직접 설계한 서유아를 단두대로 보내고 자신은 영웅으로 떠오를 마지막 무대였다. 굳게 닫힌 회의실 문 안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박성준은 이 순간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비장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선 박성준은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참담한 소식을 전하게 되어 유감입니다. 우리가 양사의 미래를 걸고 개발 중이던 핵심 기술 특허가 외부 유령 회사로 불법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사회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는 이어서 스크린에 자신이 확보한 증거들을 띄웠다. 조작된 이메일 송수신 내역, 교묘하게 편집된 서버 접속 기록 등 모든 증거는 단 한 사람, 서유아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서유아 씨는 자신의 거짓말이 탄로나자 회사의 앙심을 품고 핵심 기술을 팔아넘기는 배신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박성준의 계획은 오만했지만 표면적으로는 치밀해 보였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실제 범죄, 특허 기술 이전을 먼저 보고하면서 거짓 증거를 통해 서유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는 전략을 택했다.
내부 고발자인 자신을 의심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며 맞선 사기극이라는 그녀의 과거 행적은 그녀를 불만을 품은 배신자로 만들기에 충분한 동기가 될 것이라 확신했다. 그는 서유아의 즉각적인 파면과 형사고발을 이사회에 정식으로 요청했다. 충격에 빠진 임원들은 의심과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유하를 쏘아보기 시작했다. 퓨처테크의 회장이 침통한 얼굴로 유에게 해명을 요구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그녀는 창백했지만 두려워하는 기색은 없었다. 그녀의 곁에 앉은 강태무가 테이블 아래로 그녀의 손을 짧게 잡아주며 무언의 신뢰를 보냈다. 그들이 함께 준비해온 순간이었다. 유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방어하는 대신 방역을 시작했다. 박성준 이사님의 보고 내용 중 한 가지는 사실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울렸다. 특허가 도둑 맞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범인은 틀렸습니다. 유하는 자신의 노트북을 메인 스크린에 연결했다. 그녀는 박성준이 제시한 조작된 증거들을 일일이 반박하는 대신 자신이 추적해온 거대한 비리의 실체를 공개했다. 화면에는 박성준이 과거에 담당했던 프로젝트들의 재무 기록이 펼쳐졌다. 수년에 걸쳐 소액의 자금들이 꾸준히 베리타스라는 단 하나의 유령 회사로 흘러들어간 흐름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이것은 한 번의 앙심으로 저지른 복수극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년간 치밀하게 계획된 시스템적인 부패의 결과물입니다. 그녀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을 차례대로 제시했다. 박성준의 단말기 IP로 그의 부하 직원이 서버에 접속했던 로그 기록, 베리타스의 법인 등기 서류에 명시된 그의 친인척 명단, 그리고 결정적으로 특허 소유권이 이전된 시점이 기자회견이 열리기 훨씬 전이라는 사실까지. 박성준이 내세웠던 복수라는 범행 동기 자체가 성립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완벽한 증거였다. 그녀가 제시하는 증거 하나하나가 박성준의 관에 박히는 목과 같았다. 마지막 결정타는 강태무가 날렸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박성준의 공범 중 한 명을 비밀리에 감시하여 확보한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서유하, 그 애송이 분석가 하나 처리하는 건 일도 아니야. 이번 일만 성공하면 그 기술은 온전히 우리 차지가 되는 거라고. 회의실에는 박성준이 자신의 공범에게 오만하게 범행을 자랑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사회의 침묵은 경악으로 변했다. 궁지에 몰린 박성준은 이성을 잃고 소리치기 시작했다. 증거가 모두 조작되었으며 이것은 퓨처테크를 집어삼키려는 강태무의 음모라고 발악했다. 하지만 그의 광기 어린 부정은 오히려 그의 유죄를 더욱 확실하게 만들 뿐이었다. 모든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다. 회장은 싸늘하게 굳은 얼굴로 보안팀을 호출했다. 박성준 이사를 당장 이 회의실에서 끌어내. 그리고 즉시 법무팀에 연락해. 박성준이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가자 회의실에 살얼음 같던 긴장감이 마침내 깨졌다. 임원들은 이제 경외와 존경이 가득한 눈으로 유하를 바라보았다. 강태무는 이사회를 향해 공식적으로 발언했다. 그는 서유아의 청렴함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능력을 보증하며 이번 사태를 수습하고 프로젝트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데이터 부문의 모든 권한을 그녀에게 위임할 것을 강력하게 추천했다. 그의 제안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거짓과 오만으로 쌓아 올린 박성준의 성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가 끌려나간 회의실 안, 서유아와 강태무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승리의 기쁨보다는 함께 힘든 싸움을 이겨낸 동지로서의 깊은 이해와 안도감이 담겨 있었다. 길고 길었던 전투가 끝났다. 마침내 정의가 승리했다. 박성준 이사의 거대한 음모가 막을 내린 후 퓨처테크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었다. 수년간 회사를 좀먹던 부패의 뿌리가 뽑히고 그 자리에는 투명하고 건강한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서유아가 있었다. 그녀는 이번 사건에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신설된 데이터 전략 부서의 총괄 팀장으로 파격 승진했다. 더 이상 자신의 능력을 숨기지 않는 그녀는 자신감 넘치는 리더로서 팀을 이끌었고 동료들의 전폭적인 신뢰와 존경을 받았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이제 천재 분석가라는 수식어가 자연스럽게 따라붙었다. 정의는 실현되었다. 박성준과 그의 공범들은 기업 스파이 행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들이 훔쳐갔던 핵심 기술 특허 역시 무사히 회사로 반환되었다. 길고 어두웠던 싸움의 모든 매듭이 마침내 풀리는 순간이었다. 회사 안팎을 뒤덮었던 먹구름이 걷히고 비온 뒤 맑게 갠 하늘처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어느 주말 오후 유하의 오피스텔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잔뜩 수척해진 얼굴의 김지은이었다. 지은은 유하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자신의 어리석었던 질투와 이기심을 모두 고백하며 진심으로 사과했다. 미안해 유하야. 정말 미안해. 네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도 모르고 내가 널 망가뜨릴 뻔했어. 유하는 조용히 그녀를 안아주었다. 위태로웠던 두 사람의 우정은 이 눈물 섞인 사과와 따뜻한 용서를 통해 이전보다 훨씬 더 정직하고 단단한 관계로 거듭날 수 있었다. 몇 주 후 유하는 이사회의 모든 임원과 강태무 대표 앞에서 퓨처테크의 새로운 데이터 기반 사업 전략을 발표하고 있었다.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로서 그녀는 이제 누구의 뒤에도 숨지 않고 자신의 비전을 당당하게 펼쳐 보였다. 그녀의 발표는 명쾌했고 통찰력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회사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강태무는 맨 앞자리에 앉아 빛나는 그녀의 모습을 자랑스러움과 깊은 애정이 담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숨겨져 있던 보석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나와 제 빛을 온전히 발하는 순간이었다. 모든 것이 안정되고 프로젝트가 다시 본궤도에 오른 어느 날 저녁, 강태무가 유에게 데이트를 신청했다. 비즈니스 파트너도 CEO와 컨설턴트도 아닌 남자와 여자로서의 첫 데이트였다. 그는 그녀를 데리고 처음 만났던 그 고급 레스토랑, 바로 그 창가 자리로 갔다. 처음 만났을 때의 어색하고 차가운 공기는 온데간데 없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가 흘렀다. 그들은 데이터나 전략이 아닌 서로의 어린 시절과 꿈, 그리고 사소한 취향에 대해 이야기하며 웃음 지었다. 강태무는 와인잔을 들며 처음 보는 부드러운 미소로 말했다. 사실 나는 당신이 지아이고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던 그 첫 순간에 이미 마음을 빼앗겼던 것 같아. 그때 알았지. 내 앞에 앉아있는 이 사람은 내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그는 테이블 위로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그의 눈빛은 그 어떤 데이터 분석보다도 깊고 진실된 감정을 담고 있었다. 서유아 씨. 그의 목소리는 진지하고 따뜻했다. 나는 당신 친구가 연기했어야 할 그 여인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 내 앞에 있는 당신, 서유아라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명석한 두뇌와 불의에 맞서는 강직함, 그리고 조용한 힘과 용기를 사랑합니다.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파트너가 되어주시겠습니까? 그의 고백에 유하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함께 싸우고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그녀 역시 그를 깊이 사랑하게 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눈물 섞인 행복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거짓으로 시작되었던 첫 만남의 장소에서 진실로 가득 찬 첫 키스를 나누었다. 한때는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던 그 공간은 이제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감미로운 공기로 가득 찼다. 몇 달 후 IT 업계에는 새로운 파워 커플이 탄생했다. 강태무와 서유아는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로 인정받는 동시에
서로를 가장 아끼고 존중하는 연인으로서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서유아는 더 이상 자신의 재능을 숨기지 않았고 세상은 마침내 그녀의 진가를 알아보았다. 얄팍한 인연으로 시작될 뻔했던 관계는 서로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는 깊은 사랑으로 완성되었다.